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오늘은 남방시바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편 시바만 하고 있는데 남방의 나타라자라고 하는 춤추는 시바,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다라고 하는 저 남인도에 가면 나타라자 사원이 있어요. 치단바람에 나타라자 사원이 있는데 그게 가장 유명한 나타라자 상을 모신 사원인데 그게 사진이 잘 안 돌아요. 저도 가보면 이미 들어가는 데서 카메라를 전부 다 이렇게 검사를 다 해서 사원 안으로 아예 못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걸리면 뭐 너무 좀 문제가 돼서, 근데 가보면 진짜 경건하고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식의 아우라를 느낀 거는 석굴암의 11명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중국의 낙양의 용문석굴의 노산화동, 녹야원의 사르나트 박물관에 있는 그 불상도 굉장히 아름답기는 한데 거기는 분위기 전체가 너무 안 좋아서 사람이 그런 몰입도를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나타라자 사원의 그 나타라자 상은 진짜 굉장합니다.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그 종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작품성에서 오는 아우라라는 게 있거든요. 몰라. 어떤 사람은 모나리자에서 그걸 느꼈다는데 저는 뭐 모나리자는 시끄럽기만 하던데 가보니까 시끄럽고 뭐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작으니까 그게. 그리고 그거 카메라로 요즘 짙게 처리를 해놔서 색이 뚜렷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어떤 예술품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 강력한 아우라, 그런 아우라가 있으면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도 시간 가는지를 몰라요. 나타라자라고 하는 게 팔이 4개, 이렇게 팔이 4개가 있고, 보통 이제 인도에서 팔 4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팔 4개, 6개, 8개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강력하다 라고 하는, 보통 인간을 넘어서는 강력한, 근데 뭐 불편할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불교 쪽에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천수, 1000개의 손, 4개 갖고는 게임도 안 된다 이런데 1000개면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팔이 4개를 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 거죠. 팔 4개, 다리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촥. 그래서 오른손에 북을 들고 있는데 그 북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듬.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걸 상징을 하는 거고, 왼손 위에는 이제 불을 들고 있는데 이게 파괴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파괴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장돼서 리듬 속에서 전체가 다 움직임, 파동으로 보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동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남인도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것.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지적이고 철학적이고 정적인 것보다 감성적이고 미학적이고 그 다음에 동적인 걸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현대적으로는 타당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저도 공자는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서, 예역, 춘추 이렇게 시경, 서경, 그 다음에 역경 이렇게 3경이라고 하고, 이외에 춘추하고 그 다음에 예기가 있는데, 요 말고 원래는 육경이라 그래서 악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그래서 음악이야말로 사람을 순화시킨다. 이 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공자는 뭐 악기를 배울 때 3개월 동안 고기 맛도 몰랐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노래에 굉장히 관계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논어에도 보면 시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에서 몸가짐을 발휘하고 음악으로서 모든 것을 이룬다 라고 하는 구절도 있고요. 그 유명한 성월학이라고 하는 구절이고, 또 다른 거 보면 예술에서 논인다, 유어예라고 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건데, 사실 불교하고는 조금 안 맞는데, 불교는 주지주의적이거든요. 굉장히. 단 어떤 불교라고 맞냐면 선하고는 맞습니다. 선은 미학적이거든요. 선불교는 미학적이에요. 그리고 행동적이고 그 다음에 통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선에 주목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 말고, 지금 선은 송나라 원나라 때 선이고 당나라 때 선은 훨씬 더 자율적입니다.
마치 지금 현대 젊은이들을 보는 것처럼 그런 활달함이 있는 선. 그런데 그러한 흐름이 공자에게서 조금 보이고, 그 다음에 요 남인도에서 쉬바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파괴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흐름이고 그것은 하나예요. 오른손에서 시작해서 왼손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인도는 무조건 오른손 중심이에요. 오른쪽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밥도 먹고 왼손으로는 뒷일을 보고,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구분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왼손을 나타내는 것만 드는 것만 가지고 상대를 모독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이 창조, 왼손이 파괴. 그리고 그것은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춤을 추니까 이게 춤의 왕 라자가 예전에 라자가고, 그러니까 라자가 족장 이런 의미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군왕 이런 의미로다가 보통 쓰이거든요. 그래서 라타가 이제 춤, 그래서 춤의 왕. 그래서 그렇게 춤을 추는 사이에 모든 것들은 변화하고 그 다음에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서 이렇게 아우라 같은 불빛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끊임없이 퍼져가는 어떤 우주의 흐름들. 그리고 그 밟고 있는 걸 보면, 두 발로 밟고 있는 걸 보면 어린아이를 밟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를 무너뜨리고 상생의 생생한 기운. 주역으로 보면 생생지위역이라는 것도 있고, 생하고 그러니까 낳고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곧 변하다, 역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지위성,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야말로 성의 본질이다. 인간이나 이런 모든 만물의 본질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슷해요. 굉장히 이런 흐름 중심으로 보는 것들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은 그런 춤 속에서,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춤 속에서 점점 파생해 나가는 거고, 나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밟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악을 밟고 선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중에 불교적으로 들어옵니다. 저런 걸 생령자, 악귀자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천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악을 밟고 서는, 그래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춤추는 쉬바랑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게,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꼭 그 불교 포교랑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영역이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대본, 그래서 꼭 불교적인 영화가 아니더라도 불교식 사고를 내포하는 영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매트릭스나 인셉션 같은 영화들, 그런 식의 기획들이나 동아시아적 세계관을 펼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관계자들도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중세 유럽에 대한 것들은 거의 다 파먹었고, 그 영화적으로 나왔고 게임으로도 거의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대표되는 뭐 어벤져스라든지 이러한 현대적인 이야기들, 안 그러면 좀 말 안 되는 얘기들,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다 정리가 됐고, 어느 정도 시장이 존재하면서, 수십억 시장이 존재하면서 문화 배경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설득력도 있는 구조가 동아시아 세계관을 어떻게 정립할 거냐, 이것을 잡는 게 내가 보기에는 콘텐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그게 바로 나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인도 시장까지 그냥 생각하느냐? 근데 인도 시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도 시장은 헐리우드 영화도 못 들어가는 발리우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발리우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중국과 동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일부까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갖고도 한 20억 이상이 되니까. 그런데 인도는 진짜 특이한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도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코카콜라도 쉽게 못 들어가는 아주 특수한 문화 배경을 가졌는데, 인도 영화를 보면 요즘 뭐 인도 영화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야, 이거는 대작이고 굉장히 돈도 많이 들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뜬금없이 춤추는, 갑자기 왜 밑도 끝도 없이 떼거리로 춤을 추는지, 이게 뮤지컬 영화도 아니고 뭐 레미제라블 같은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해요. 그거 이제 맛살라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것의 사고는, 쟤들의 사고는 뭐냐? 한참 심각하게 얘기하다가 떼거리로 춤을 춰요. 뭐 하계회도 아니고.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몰입도를 떨어뜨려요. 이게 뭐 장난하나? 그런데 얘네는
그것을 너무 당연시 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북방 시바와 관련된 이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남방 시바와 관련된 정서적인 부분, 이것들이 융합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걸 생각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마살라라고 하는 밑도 끝도 없이 춤추는 게 어떻게 보면 라타라자랑도 연결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끼는 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도 저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보면 그냥 이렇게 사설식으로다가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약간 노래 비슷하게 해요. 막 이렇게 막 휘몰아쳐가지고 뭐 중중몰이 하듯이 막 이렇게 몰아치다가 어느 순간에 쭉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춤의 문화는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춤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데 목소리를 가지고 하는 문화는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 저게 춤의 문화를 가지고 저런 특수한 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기원으로 따지면 춤의 왕,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춤을 가지고 우주를 해석하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뭐 빛이라든지 말로다가 이 우주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우주의 시원을 얘기하려, 중국 주역 같은 데 보면 관물취상, 그래서 형상을 가지고 어떤 거를 취해서 이 우주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인도는 춤의 문화를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려고 했었던 어떤 이런 흐름적인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최고봉은 나타나자고,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도 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코드 중에 하나가 마살라가 아닌가. 맛살이 아니고 맛살라예요. 무슨 뭐 게맛살이나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남인도에 가면 실제로 북인도보다 남인도가 훨씬 잘 삽니다. 환경도 좋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좋고. 북인도 쪽은 거의 대부분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이용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강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남인도는 훨씬 풍요롭고, 그 다음에 기후 환경적으로 좋고, 기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물산이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넋으로 와요. 그리고 남인도 쪽이 원래 인도의 본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본류는, 인도는 이제 데칸고원이라고 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북인도, 남인도인데, 북인도 쪽이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군사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이 있고, 남인도는, 생산적인, 그러니까 자연환경 좋고, 먹고 살기는 좋지만, 약간 대부분 정복되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도 똑같습니다. 중국도 섬서성, 관중 지역이라고 하는데, 장안 낙양 쪽이 원래 패자적인 부분이 있었고, 강북, 화북이라고 합니다. 양자강 이북 쪽이 원래 잡고 있는 거고, 양자강 남쪽은 물산이 풍부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사람들이 좀 느긋하고, 그러니까 맨날 정복을 당하는 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인도 쪽은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하고 강북하고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규리 회수를 넘어가면, 남방의 규리 회수를 넘어가면 탱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문화 배경이 완전히 달라져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인도 쪽은 사원 구조도 다르고, 마두라이의 마낙시 사원, 미낙시 사원 가면, 저도 거기 가보고,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서, 굉장히 벼르고 갔었는데, 거기가 고프람이라고 그래서 문이 있어요. 문. 4개의 문. 마치 만다라에 4개의 문이 있는 것처럼 한 50m씩 되는 대단한. 그리고 거기에도 다 나타라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라자는 창조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유지, 그 다음에 파괴, 그거를 한 방에 시바 혼자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브라흐만, 비슈누, 시바가 나눠서 창조, 유지, 파괴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오른손으로 창조해서 내가 유지하고 파괴까지. 마치 일론 머스크를 생각하시면 되죠. 기존에는 누가 뭐 자동차를 뭐 만들고 뭘 어떤 걸 하고 뭘 어떤 게 하고 이러면 모르는데, 기가 팩토리를 만들어서 내가 아예 생산부터 판매까지 싹 먹어버리겠다. 그게 이제 남인도 쪽에.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인도 쪽에는 아마 상대적으로 브라흐만이나 비슈누 신에 대한 신앙이 좀 더 약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시바 중심으로 해서 남인도 쪽은 상대적으로 늦게 편입이 되니까, 물론 남인도가 인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편입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아쇼카 왕 때 편입이 돼요. 하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를 잡는 건 그보다 훨씬 뒤입니다. 마치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삼국시대 때 위초고 오나라, 그게 이제 강남이거든요. 강남 쪽이 편입이 되기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이라고 하는 데서 강남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나라를 넘어서, 당나라 중기를 넘어서 송나라쯤 돼야 사실은 굉장히 강력해지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훨씬 편입되는 데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위치를 차지하는데 좀 늦었기 때문에 뒤에 발전하는 쉬바신 영향이 훨씬 더 강력하지 않았나. 그래서 전체를 창조, 유지, 파괴라고 하는 전체를 쉬바신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그런 남인도적인 관점.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식으로 새롭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춤의 문화. 춤으로 신이 춤으로 세상을 만들고 파괴시키고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악을 제어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고, 음악을 넘어서 저는 세상에 춤으로 이해하는 거는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춤으로 하는 게 우리 원시 문화 코드에 존재합니다. 그게 원시 부족들이 이렇게 보면 춤으로 자기 몸에다가 바디 페인팅 같은 걸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해 보이려고 하고, 그게 주술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방의 그러한 원시적인 주술성이 시바 신앙하고 섞이면서 나타나는 한 형태가 아니겠나. 그렇게 해서 춤으로다가 해석하니까 기존의 바라문들이 힌두교나 바라문들이 좀 이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남방을. 남방 사람들을. 그래서 이단으로 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호랑이를 보냈대. 호랑이를 보냈더니 시바신이 춤을 추다가 그 호랑이 가죽을 싹 벗겨가지고, 모르겠어. 춤추면서 호랑이 가죽 벗긴다는 거니까 진짜 고급 기술인데. 그래서 허리에다가 샥 둘렀대. 그래서 나타나자 허리춤에 호랑이 가죽이 둘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호랑이 가죽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킹코브라를 보냈대. 그래서 킹코브라를 보냈더니 또 샥 해가지고 목에다 감았대.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후발주자로서 독립된 해석을 했고, 시바에 대한 독립된 해석을 했고, 북방과 충돌하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극복되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네식의 타당성을 갖추는 그러한 시바 신앙을 만들어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 춤, 나타라자라고 하는 춤으로서 세상을 시작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유지시키고 그걸로 무언가를 해석하려고 했었던, 그리고 그거는 원시사회 이후로는 크게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배척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현대사회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먹힐 수 있는 문화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죠. 뭐 아이돌이나 이런 것도 노래도 중요하지만 노래는 커버를 할 수 있죠. 뭐 녹음을 해서 하든지 뭐 어떻게 커버할 수 있지만 비주얼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비주얼이 이 비주얼도 있지만 춤이라고 하는 관객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함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저것의 설득력, 그 다음에 미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방 시바와 남방 시바에 대해서 이게 약간의 다른 관점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정리해 봐야 된다. 하지만 결국 다 같은 시바다.